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최근 들어 기업 공개 시장이 되살아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올해 기업 공개 시장 최대어로 꼽히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돌연 몸값을 낮췄습니다. 이 내용부터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기업 가치를 조정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 다음 달 중순 상장을 앞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적정 기업 가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기업 공개의 IPO 눈높이를 낮췄습니다.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2차 전지 열풍으로 주목을 받은 에코프로 그룹 상장 계열사라서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두산 로보틱스를 넘어서 올해 최대 IPO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어제 이제 증권 신고서를 정정해서 공시를 했는데요. 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희망 공모가액 산출을 위해 적용한 올해 반기 연 환산 기준 상각전 영업이익 대비 기업 가치 EV/EBITDA 거래 배수를 기존의 76배에서 67.5배로 낮췄습니다. 네. 분자 있는 기업 가치 EV를 이제 하향 조정하게 된 것이죠. 분자가 작아졌으면 그럼 전체 수치도 좀 줄었겠네요. 그렇죠. 이제 67.5로 줄었는데 이에 따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주당 평가 가액은 53,477원에서 49,360원으로 8% 줄었고요. 네. 아울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희망 공모가 범위의 상단도 기존의 46,000원에서 44,000원으로 이제 2,000원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렇게 기업 가치를 네. 낮춰 잡은 이유는 뭡니까? 일각에서 제기된 이제 고평가 논란 때문으로 좀 보이는데요.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업종 내에서도 성장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전구체 기업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요. 예. 2차 전지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등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중 양극재가 전체 배터리 가격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비중이 크죠. 네. 이 전구체는 이 양극재 전 단계 원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양극재 원가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2차 전지 산업의 핵심 소재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현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기업 가치 비교 기업으로는 그 포스코 퓨처엠과 LNF 등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그 전구체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고 이 내재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발빠른 증설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 포스코 퓨처엠과 LNF도 2차 전지 열풍에 주가가 이제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2차 전지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죠. 맞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전기차 수요 부진 우려, 2차 전지주 전반의 고평가 논란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포스코 퓨처엠의 주가는 지난 7월 한때 60만 원까지 올랐었는데 네. 34만 원대까지 이제 내려왔고요. 네. LNF 역시 이 기간 시가총액이 최고 10조 원까지 올랐다가 이제 반토막이 났습니다. 주가하고 기업 가치 둘 다 반토막이 났네요. 네, 그렇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이 같은 움직임에 따른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고요. 네네.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이런 눈높이 조정에 시장 참가자들이 어떻게 좀 생각할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향후 좀 그 IPO 일정을 보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오늘 30일부터 이제 다음 달 3일까지 이제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다음 달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청약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결과가 나오면 또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업계 소식입니다. 지금 세계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 1위가 엔비디아라는 회사인데 네, 맞습니다. 경쟁사인 AMD가 무섭게 치고 나가고 있나 네, 봅니다. 맞습니다. 그 AI 반도체를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를 맹렬히 추격하고 있는 AMD 네. 1세대 AI 반도체인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이제 미국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들에게 공급을 늘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예. AMD는 이제 올해 말 출시하는 MI300X라는 생성형 AI용 GPU에 대한 공급을 이제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웹 서비스 AWS를 비롯해서 메타, 구글과도 추가로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현재 구글과 메타가 AMD의 MI300X 성능을 시험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현재 AMD의 이제 GPU 판매 과반수가 거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예. 북미 최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AWS는 그 다음으로 큰 고객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여기에 구글과 메타까지 손을 잡게 되면 AMD는 2025년까지 엔비디아 출하량의 30%까지 추격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현재 GPU 시장은 엔비디아가 점유율 70% 이상으로 거의 독주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에 여기에 AMD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이제 경쟁력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가성비가 장점인 거네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AMD가 그 GPU 네. 제품 납품을 넓히면 네. 그러니까 더 많이 할수록 삼성전자에는 호재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이 삼성전자는 GPU와 함께 세트로 구성되는 이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인 HBM, 이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 진출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이제 수직으로 연결해서 기존 D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고성능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GPU가 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제 GPU를 둘러싼 HBM이 성능이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지금 엔비디아는 SK 하이닉스와 손잡고 AMD는 이제 삼성전자와 손잡는 이제 연합 전선이 좀 형성이 좀 됐어요. 네네. 이 때문에 AMD가 많은 고객을 확보할수록 삼성전자의 HBM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미 AMD GPU에 탑재하기 위한 4세대 HBM인 HBM3 공급 계약도 지금 삼성전자가 체결을 했고요. 네. 또 삼성전자는 AMD뿐만 아니라 다른 AI 반도체 회사들과도 손을 잡고 고객사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국내 팹리스 반도체 업체인 리벨리온 등과도 이제 HBM 협력을 했고요. 올해보다 이제 고객사가 최대 2배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HBM이 예. 클수록 이제 삼성전자에겐 호재인데 맞습니다. 반대로 보면 이제 SK 하이닉스에겐 악재네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에 대해서 이제 언급한 네. 발언이 채권 시장에서 화제가 됐다는데 어떤 말을 했길래 그렇습니까? 올해 이제 글로벌 통화 긴축이 종료될 것이란 기대로 우리나라도 언제가 금리가 꼭진점인지에 대한 이제 시장의 분석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발언에서 이제 힌트를 얻는 모습인데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전 세계적인 고금리 장기화의 큰 흐름과 우리나라는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시각을 내비치자 지금이 금리 정점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장 참여자들은 현재 금융통화위원회를 한 주 앞둔 시점에서 이 총재의 발언이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더욱 낮출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이 총재의 발언을 들어보면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회의에 참석한 뒤에 인터뷰에서 언급을 했거든요. 이제 중립금리 상승 여부 관련해서 고금리 장기화 논의에서 한국이 전형적 케이스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고령화라는 독특한 요인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이게 이 총재는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굉장히 낮고 연령 구조가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고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다른 주요국 대비 높아서 금리를 무작정 올리기에는 특수성이 있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그리고 이 고령화라는 단어에 네. 좀 꽂혔나 봅니다. 맞습니다. 이 고령화라는 게 좀 특이하잖아요. 금리와 연관 짓는 게.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네. 채권 시장의 이제 한 참가자는 이 총재가 갑자기 고령화 발언까지 내놓는 것을 보면 앞으로 추가 인상은 어렵고 이대로 쭉 가겠다는 의지가 있어 보인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고요. 예. 네, 향후 이제 경기가 부진해질 가능성도 감안하겠다는 의지.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않겠다는 메시지가 좀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또 다른 시장 참가자들은 이 고령화가 사실 뭐 단기적이나 뭐 즉각적으로 금리에 미치는 요소는 일반적으로는 아니라고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고령화를 꺼냈다는 것은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려는 생각이 엿보인다. 또 이렇게 봤습니다. 네. 예. 뭐 실제로 금통위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선진국들이 연대해서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네. 중국을 빼고 만들었나 봅니다. 네,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잖아요. 이 공급망 전쟁에서도 이 편가르기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국제기구인 세계은행 WB 산하에서 미국과 일본 등 G7과 주요국을 포함한 핵심 광물 공급망 연대가 출범했다는 소식입니다. 예. 이를 두고 중국 등 특정 국가의 전략 자원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탈중국 연대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구체적으로 이번 IMF와 WB 연차 총회에서 G7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
라이즈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 라이즈는 WB 내 다자 신탁기금 산하에 신설이 됐어요. 네네. 이제 한국과 인도, 캐나다 등이 이제 G7과 함께 참여 의사를 이제 전달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그 라이즈에 300만 불을 이제 공유할 계획이고요. 예. 라이즈를 보면은 이게 태양광과 배터리 산업에 들어가는 그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해 설치된 기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이제 겉으로는 이제 명분이 이게 개발도상국의 핵심 광물 채굴을 지원해서 광물 가공과 제조가 특정 국가에 해소되는 걸 막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네. 하지만 이 특정 국가가 이제 중국을 지칭한다. 이런 게 좀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이 노골적으로 중국이라 콕 집은 건 아니네요. 꼭 찍은 건 아니죠, 네. 사실. 이게 중국 이외에 개도국의 핵심 광물 개발을 라이즈가 도와줘서 네. 중국 공급망 리스크를 해소하겠다는 것인데요. 네. 이 같은 움직임은 핵심 광물 독점을 의도하고 있는 중국의 의도와는 상당히 배치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예, 예. 표면적으로는 WP가 중국 견제라는 해석에는 거리를 두긴 했습니다. 예. 하지만 만약 이게 현실화되면 중국의 반발도 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전력 쪽에 이제 목소리를 높였는데 네.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올해 한국전력이 대규모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대란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박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에너지 공기업의 강도 높은 혁신을 이제 요구했습니다. 네. 방 장관은 한전과 한국가스공사 등 이제 산업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14곳에 기관장 등이 참석하는 경영 점검 혁신 회의를 열었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방 장관이 작심하고 좀 발언을 했어요. 현재 한전은 약 47조 원의 누적 적자, 가스공사는 약 12조 원의 미수금이 발생하는 등 네.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예. 또 에너지 공기업 적자 해소를 위해서 에너지 비용을 올려서 국민에게 요금으로 모두 전가할 수는 없다면서 이 기존의 재정 건전화와 경영 혁신 계획을 철저하게 이행해달라. 뭐 이렇게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추가로 이제 경영 효율화가 가능한 부분을 이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는 등 강도 높은 자구 노력도 기울여 달라고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한전을 조금 더 이제 콕 네. 집어서 이제 얘기를 많이 네. 한 거죠. 네네. 특히 한전은 이제 제2의 창사에 임한다는 각오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추가 자구책을 마련해라. 또 강조했습니다. 네네. 또 이제 지난 10일에 국회에서 이제 산업부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발표를 통해 드러난 에너지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갑질에 대해서도 질타를 또 했고요. 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도 했었습니다. 네. 회의에서 뭐 또 다른 논의로는 어떤 게 좀 나왔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에너지 시장이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에 대응 방안도 논의를 했는데요. 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 따른 에너지 시장 동향도 점검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3분의 2, 가스의 3분의 1을 공급하는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로 인해서 수급 불안과 국제 유가 급등 가능성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네. 다만 현재까지 우리나라 원유와 LNG 도입에 차질이 없고 중동에서 국내로의 운송에도 특별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래도 산업부는 이번 전쟁에 중동 산유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도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